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폭스바겐 ID4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첫 번째는 주행거리가 잘못 고지가 됐다. 2023년형 ID4 주행거리가 440km 1회 충전당 이렇게 신고가 됐는데 등록이 됐죠. 공인연비로. 그러다가 폭스바겐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주행거리가 그에 못 미친다. 421km다.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경부에 자진 신고를 하고서 상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주행거리는 맞지 않다. 1kWh 전비가 5.1km로 표시가 됐는데 4.9가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1회 충전단 최대 주행거리가 환경부 기준으로 421km니까 요거를 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ID4 구입자에게 30만원 정도를 이제 배상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진신고 형식입니다. 아주 큰 이슈는 아닙니다. 디젤 게이트처럼 전비를 속여가지고 들통나고 이런 건 아니고 상품성을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23년형 개선을 하면서 주행거리 좀 더 가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게 못 미친다. 주행거리가 자진적으로 신고한 거리에 못 미친다라는 게 이제 조사 결과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과징금도 크게 맞아야 되고 브랜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요 정도 차이면은 이제 5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연 2만 킬로미터로 대략적으로 801kW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요거를 300원으로 계산하든 350원으로 계산하든 30만 원이 안 되는데 정신적인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드립니다. 몇만 원 수준이에요. 300원으로 계산하면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고 350원으로 계산하면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좀 해주는 김에 좀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330대인데 그러면은 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고 전비를 정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오닉5의 부분 변경 모델이 지금 450 이상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417 가고 있고 코나 400km가 넘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에 비교해서 전비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니까 나름대로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뭔가 좀 1회 충전단 주행거리가 길다 이걸 표시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가 전비 이게 또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못 가는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과징금을 받게 되면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 나서서 보정을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일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될 뉴스가 현대모비스에서 배터리 시스템 관련된 여기서 배터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BMS와 그 BMS를 관장하는 전자 시스템 요걸 일괄로 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올 봄에는 이 배터리 관련된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해서 배터리 모듈 또 BAS 전체를 다 현대와 함께 협업을 해서 제공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폭스바겐의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BAS는 더 이상 폭스바겐에서도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회생제동이에요. 이 회생제동이 타이칸에서조차 지금 275kW가 한계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중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미치니까 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도심 전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 설계 자체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BMS 관련해서 그래도 BAS 총 이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이런 것들을 관장하면서 회생제동 또 전비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이 시스템에 결과적으로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는 전기차에 요것이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MEB 플랫폼 이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SSP부터 적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모델에는 이제 폭스바겐이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빠른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플랫폼 관련해서 사실 샤오펑 그리고 또 상하이 자동차 협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이 회생제동과 관련된 그리고 주행거리 또 효율 이것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출력도 사실 이 인덕턴스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생제동을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네, 이 출력 이런 것들이 다 효율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이제 현대 쪽에 좀 의지를 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가 독일 관련해서 또 폭스바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현대를 띄우고 독일을 막 폄하하고 그리고 또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흐름 그래서 시장 상황의 어떤 방향 또 특이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나름의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폭스바겐 관련된 ID4의 전비 요거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보상 폭스바겐이 그 완불한 사람하고 이미 출고받은 사람에게 주고 계약금만 지불한 사람은 또 안 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보상할 때 폭스바겐이 좀 너무 깍쟁이 같습니다. 이게 뭐 해주는 거 디젤 게이트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보상이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사용자들에게.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고 자꾸 다리 뻗는 거예요. 막 드럼 브레이크 갖다가 이게 달아줘도 이거 뭐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뭐 세시대에 드럼 브레이크, 전기차 회생제동 제일 못 고른 브랜드가 갖다가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를 넣었으니까 지적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디젤 게이트도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정말 성토하고 막 혼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폭스바겐만 그랬으려고 다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좀 두둔하고 막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을 무서워해야 알아서 끼는데 뭐 안 그래도 쉴드 쳐주는데 좋게 우리가 뭐 대해줄 필요 있겠냐 그냥 지켜보자 다 기업들은 이렇게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데 소비자분들이 뭘 얻어내시려면 자꾸 지적하고 못하는 거는 막 왜 못하느냐 손가락질하고 이래야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